똑같이 투자해서 똑같이 수익 냈는데 세금을 90만 원 덜 내는 사람이 있어요. 마법일까요? 아니에요. ISA 계좌 쓰냐 안 쓰냐 차이입니다. ISA 들어는 봤는데 뭔지 모르겠다는 분들 많아요. 귀찮아서 그냥 일반 계좌로 투자하시는 분들도 많고요.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돈 버리고 계신 거예요. 진짜로요. 매년 수십만 원씩 국가에 헌납하고 계신 겁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ISA가 뭔지 초등학생도 이해할 수 있게 설명하고 왜 S&P 500을 ISA에서 사야 하는지 3년 후에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까지 완벽하게 알려드릴게요. 이 영상 끝까지 보시면 오늘 당장 증권 앱 켜서 계좌 개설하실 겁니다. 시작하겠습니다. ISA가 뭘까요? 어려운 말 다 빼고 핵심만 말씀드릴게요. 세금 깎아주는 특별한 통장이에요. 그게 전부예요. 정식 명칭은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예요. 영어로 인디비주얼 세이빙스 어카운트의 약자예요. 근데 이런 건 시험에 안 나와요. 중요한 건 이 통장으로 투자하면 세금을 덜 낸다는 거예요. 비유를 해볼게요. 마트에 가면 멤버십 회원 할인 있잖아요. 똑같은 물건 사는데 회원이면 10% 할인해 주는 거예요. ISA가 딱 그거예요. 투자판 멤버십 통장이에요. 같은 투자 같은 수익인데 세금을 깎아줘요. 회원 혜택인 거죠. 이 통장의 특징이 뭐냐면요. 하나의 통장에서 여러 가지를 다 할 수 있어요. 예금도 되고 펀드도 되고 ETF도 되고 주식도 돼요. 예전에는 예금은 은행 가서 따로, 주식은 증권사 가서 따로, 펀드는 또 따로 이렇게 계좌가 여러 개였잖아요. ISA는 이걸 하나로 묶어준 거예요. 그래서 만능 통장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근데 솔직히 만능이라는 건 부가 기능이에요. 진짜 핵심은 세금 혜택이에요. 이게 없으면 ISA 쓸 이유가 없어요. 세금 혜택이 어떻게 되는지 하나씩 쉽게 설명해 드릴게요. 세 가지예요. 비과세, 분리과세, 손익통산. 이름만 들으면 어렵게 느껴지시죠? 걱정 마세요. 아주 쉽게 풀어드릴게요. 비과세부터 볼게요. 비과세가 뭐냐면요. 세금 안 낸다는 거예요. 끝이에요. 이게 전부예요. ISA로 투자해서 돈 벌었어요. 얼마까지 세금을 안 낼까요? 200만 원이에요. 200만 원까지는 세금 한 푼도 안 내요. 그냥 다 내 돈이에요. 국가가 손 안 대요. 이게 일반형 ISA 기준이에요. 서민형이라는 게 있어요. 서민형은 400만 원까지 비과세예요. 두 배죠. 서민형 자격은 뭐냐면요. 연봉 5천만 원 이하 또는 종합소득 3,500만 원 이하면 돼요. 해당되시는 분들은 무조건 서민형으로 하세요. 200만 원 비과세가 얼마나 큰 혜택인지 계산해 볼게요. 체감이 돼야 하니까요. 일반 계좌에서 200만 원 벌면은 세금을 얼마나 낼까요? 배당소득세가 붙어요. 세율이 15.4%예요. 200만 원 곱하기 15.4% 하면요. 30만 8천 원이에요. 30만 원이 넘는 돈이 세금으로 나가요. ISA에서 200만 원 벌면요. 제로예요. 연기예요. 세금 제로. 30만 원이 그대로 내 주머니에 남는 거예요. 30만 원이 별거 아닌 것 같죠? 한 번 더 생각해 보세요. 30만 원이면 뭘 할 수 있어요? 가족이랑 좋은 식당 가서 밥 먹을 수 있어요. 여자친구 선물 살 수 있어요. 아이 학원비 한 달치예요. 이 돈을 그냥 국가에 갖다 바치는 거예요. 그것도 매년요. 3년이면 90만 원이에요. 5년이면 150만 원이에요. 10년이면 300만 원이에요. 그냥 통장 어디 만드냐 차이로 300만 원을 버는 거예요. 공짜로요. 분리과세도 알아야 해요. 이것도 쉽게 설명해 드릴게요. 비과세 한도가 200만 원이잖아요. 근데 투자를 잘해서 500만 원 벌었어요. 그러면 200만 원 넘는 300만 원은 어떻게 될까요? 이건 세금을 내긴 내야 해요. 공짜는 아니에요. 근데 일반 계좌랑 세율이 달라요. 이게 분리과세의 핵심이에요. 일반 계좌에서 300만 원 벌면은 세금이 얼마예요? 15.4% 내야 해요. 300만 원 곱하기 15.4% 하면 46만 2천 원이에요. 50만 원 가까이 나가요. ISA에서 300만 원 벌면요. 9.9%만 내요. 300만 원 곱하기 9.9% 하면 29만 7천 원이에요. 차이가 얼마예요? 16만 5천 원이에요. 같은 300만 원 버는데 16만 원을 아끼는 거예요. 세율이 15.4%에서 9.9%로 낮아지는 거예요. 5.5%포인트 차이예요. 이게 분리과세예요. 비과세 한도 넘어서 벌어도 세금을 적게 내는 거예요. 손익통산은 더 기가 막혀요. 이건 진짜 감동이에요. 손익통산이 뭐냐면요. 번 거랑 잃은 거 합쳐서 계산해 준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 볼게요. 제가 ISA에서 여러 상품에 투자했어요. A, 상품에서 500만 원 벌었어요. 대박이죠. 근데 B 상품에서 300만 원 잃었어요. 쪽박이에요. 그러면 실제로 내가 번 돈은 얼마예요? 500 빼기 300, 200만 원이죠. 순수익 200만 원이에요. 일반 계좌에서는 어떻게 계산할까요? 끔찍해요.
A. 상품 수익 500만 원에 대해 세금 내요. 500만 원 곱하기 15.4% 하면 77만 원이에요. B. 상품에서 잃은 300만 원은요, 고려 안 해줘요. 그건 네 사정이고, 번 돈에 대해서는 세금 내라는 거예요. 억울하죠? 실제로는 200만 원 벌는데 500만 원 번 것처럼 세금 내야 해요. ISA에서는요, 완전 달라요. 500만 원 벌고 300만 원 잃었으니까 합쳐요. 순수익 200만 원이에요. 이 200만 원에 대해서만 세금 계산해요. 그것도 200만 원이니까 비과세 한도 아니잖아요. 세금 제로예요. 일반 계좌였으면 77만 원 낼 걸. ISA에서는 제로예요. 77만 원 아낀 거예요. 이게 손익통산이에요. 투자하다 보면 어떤 건 벌고 어떤 건 잃잖아요. 다 맞는 사람 없어요. 근데 일반 계좌는 번 것만 보고 세금 때려요. ISA는 진짜 번 돈, 순수익에 대해서만 세금 매겨요. 합리적이에요. 자, 세금 혜택 세 가지 정리할게요. 비과세는 200만 원까지 세금 제로. 분리과세는 200만 원 넘게 벌어도 낮은 세율 9.9% 적용. 손익통산은 번 거 잃은 거 합쳐서 순수익에만 세금. 이 세 가지예요. 이것만 알면 아예 ISA 끝이에요. ISA 종류도 알아야 해요. 세 가지가 있어요. 신탁형, 일임형, 중개형. 신탁형은 은행에서 굴려주는 거예요. 은행 가서 ISA 만들어주세요 하면은 은행 직원이 알아서 운용해줘요. 편하죠. 근데 내가 직접 못 건드려요. 일임형은 증권사에서 굴려주는 거예요. 증권사 전문가가 알아서 운용해요. 역시 편한데 내 마음대로 못해요. 중개형은 내가 직접 투자하는 거예요. 내가 뭘 살지 정하고, 내가 사고 팔고, 모든 게 내 선택이에요. 뭘 선택해야 하냐고요? 답정너예요. 무조건 중개형이에요. 왜냐면은 중개형만 ETF 직접 투자가 돼요. S&P 500 ETF 사려면 중개형이어야 해요. 신탁형이나 일임형은 ETF 직접 매매가 안 돼요. 그리고 솔직히 남이 굴려주면 수수료도 내야 하고 수익률도 시원찮은 경우 많아요. 내가 하는 게 나아요. ETF 하나 사는 거 어렵지 않거든요. 중개형 ISA 이거 기억하세요. 증권사 앱에서 ISA 만들 때 중개형으로 선택하시면 돼요. 자, 이제 핵심 질문으로 넘어갈게요. 왜 하필 S&P 500을 ISA에서 사야 할까요? 왜 국내 주식 말고 S&P 500일까요? 여기서 많은 분들이 헷갈려 하세요. ISA가 좋은 건 알겠는데 그냥 아무 주식이나 사면 되는 거 아니야? 왜 굳이 S&P 500이야? 이유가 있어요. 중요한 이유가요. 국내 주식은 사실 ISA에서 살 필요가 없어요. 놀라셨죠? 설명해 드릴게요. 국내 주식 매매 차익은 원래 비과세예요. ISA가 아니어도요. 무슨 말이냐면요. 삼성전자 주식 사서 올라서 팔았어요. 차익 생겼어요. 세금 내야 할까요? 안 내요. 원래 그래요. 국내 상장 주식 매매 차익은 비과세예요. 이게 원래 법이에요. 물론 대주주는 세금 내야 해요. 한 종목을 50억 이상 가지고 있거나 지분이 일정 퍼센트 이상이면요. 근데 우리 같은 일반 개인 투자자는 해당 안 돼요. 그냥 비과세예요. 그러면은 국내 주식을 ISA에서 사면 뭐가 좋아요? 별로 의미가 없어요. 이 없어요. 원래 비과세인 걸 비과세 계좌에서 사는 거잖아요. ISA의 비과세 혜택을 낭비하는 거예요. 비유하면요. 이미 할인된 상품을 할인 쿠폰 써서 사는 것과 비슷해요. 쿠폰은 정가 상품에 써야 이득이잖아요. ISA도 마찬가지예요. 원래 세금 내야 하는 상품에 써야 이득이에요. 그러면 뭘 사야 하냐고요? 국내 상장된 해외 ETF요. S&P 500 ETF, 나스닥 100 ETF 이런 거요. 이건 일반 계좌에서 사면 세금을 내야 해요. 왜냐하면 해외 지수를 추종하는 ETF는 배당 소득세가 붙거든요. 매매 차익이 나면 그게 배당 소득으로 잡혀요. 세율이 15.4%예요. S&P 500 ETF 사서 1000만 원 벌었어요. 일반 계좌면 1000만 원 곱하기 15.4% 154만 원이 세금이에요. 150만 원이 넘게 나가요. ISA에서 1000만 원 벌면요. 200만 원까지 비과세니까 200만 원은 세금 제로. 나머지 800만 원은 9.9% 하면 79만 2천 원이에요. 154만 원 낼 걸 79만 원 내는 거예요. 75만 원 아끼는 거예요. 같은 투자, 같은 수익인데요. 이게 ISA에서 S&P 500 사야 하는 이유예요. 절세 효과가 극대화되거든요. 실제 예시로 계산해 볼게요. 숫자로 보여드려야 확 와닿으니까요. 3년 동안 매달 167만 원씩 투자했다고 쳐요. 1년에 2천만 원이에요. 3년이면 6천만 원이에요. ISA 납입 한도가 연간 2천만 원이거든요. 한도 꽉 채워서 넣는 거예요. 연평균 수익률 10%로 잡을게요. S&P 500 장기 평균 수익률이 대충 이 정도 되거든요. 물론 매년 다르지만 평균으로요. 3년 뒤에 수익이 대략 1100만 원 정도 나요. 계산 복잡하니까 대충 1000만 원이라고 쳐요. 일반 계좌에서 1000만 원 벌면 세금 얼마예요? 15.4% 하면은 154만 원이에요. ISA에서 1000만 원 벌면요? 200만 원까지 비과세니까 세금 제로.
나머지 800만 원에 9.9% 하면은 79만 2천 원이에요. 차이가 얼마예요? 75만 원이에요. 3년 투자로 75만 원 아끼는 거예요. 서민형이면 400만 원까지 비과세니까 더 아껴요. 400만 원 제로 600만 원에 9.9% 하면 59만 4천 원이에요. 일반 계좌 대비 95만 원 절약이에요. 거의 100만 원이에요. 3년에 75만 원에서 100만 원이면 작아 보일 수 있어요. 근데 이게 10년, 20년 쌓이면요? 적립식으로 계속 투자하면 수익금이 눈덩이처럼 불어나요. 수익금이 커지면 절세 효과도 커져요. 20년 투자하면 절세 금액이 수백만 원이에요. 그냥 통장 어디 만드냐 차이로요. ISA 개설할 때 주의사항 알려드릴게요. 중요해요. 만기 설정이에요. ISA는 최소 3년은 유지해야 세금 혜택을 받아요. 이걸 의무 보유 기간이라고 해요. 3년 안에 해지하면 어떻게 되냐고요? 받았던 세금 혜택 다 토해내야 해요. 비과세 받았던 거 다시 내야 하고 분리과세 받았던 거 일반 세율로 다시 계산해서 차액 내야 해요. 페널티예요. 그래서 3년은 무조건 채워야 해요. 급전 필요해도 웬만하면 버텨야 해요. 만기를 어떻게 설정해야 하냐면요. 무조건 최대한 길게 잡으세요. 증권사 앱에서 만기 설정할 때 9999년까지 가능해요. 그렇게 하세요. 왜냐고요? 만기 짧게 잡으면 그때 가서 강제로 선택해야 돼요. 연장할지 해지할지 은행이나 증권사에서 연락 와서 결정하라고 하거든요. 귀찮기도 하고 그때 상황이 어떨지 모르잖아요. 근데 만기 길게 잡아놓으면 내가 원하는 타이밍에 유연하게 결정할 수 있어요. 3년 지나면 언제든 해지할 수 있어요. 세금 혜택도 다 받고요. 만기를 길게 잡았다고 해서 오래 묶이는 게 아니에요. 선택권이 나한테 있는 거예요. 정리하면요. 만기는 최대한 길게, 해지는 내가 원할 때 이렇게 세팅하는 거예요. 중도 인출에 대해서도 알아야 해요. 급하게 돈 필요할 때 어떻게 되는지요. ISA에서 급하게 돈이 필요하면 뺄 수 있어요. 근데 조건이 있어요. 내가 넣은 원금은 자유롭게 뺄 수 있어요. 1000만 원 넣었는데 500만 원 필요하면 500만 원 빼면 돼요. 이건 문제 없어요. 페널티도 없어요. 근데 투자해서 번 수익금은 못 빼요. 500만 원 넣어서 100만 원 벌었어요. 원금 500만 원은 빼도 되는데 수익금 100만 원은 중간에 못 빼요. 이건 계좌 해지해야 빼요. 그리고 중요한 게 있어요. 돈 빼면 납입 한도가 복구 안 돼요. ISA는 연간 2천만 원까지만 넣을 수 있어요. 3년이면 최대 6천만 원이죠. 근데 1000만 원 넣었다가 500만 원 빼면요? 그 500만 원 자리가 다시 안 생겨요. 빼면 끝이에요. 다시 못 채워요. 예를 들어볼게요. 올해 2천만 원 한도 중에 1000만 원 넣었어요. 그리고 500만 원 뺐어요. 남은 한도가 얼마냐고요? 1000만 원이야예요. 1500만 원이 아니에요. 뺀 500만 원은 한도에서 사라진 거예요. 그러니까 급한 게 아니면 빼지 마세요. ISA는 묵혀두는 게 좋아요. 뺄 돈이면 애초에 넣지 마시고요. 자, 이제 3년 지났어요. 의무기간 채웠어요. 축하드려요. 그 다음에 뭘 해야 할까요? 선택지가 세 가지 있어요. 만기 연장, 해지 후, 재가입, 연금 계좌 전환. 하나씩 자세히 설명해 드릴게요. 이게 진짜 중요해요. 만기 연장부터 볼게요. 말 그대로 ISA를 계속 유지하는 거예요. 해지 안 하고 그대로 굴리는 거죠. 만기 연장 버튼 누르면 돼요. 언제 이게 유리하냐면요. 비과세 한도를 아직 다 안 채웠을 때예요. 비과세 한도가 200만 원이잖아요. 근데 3년 동안 수익률이 안 좋아서 100만 원밖에 못 벌었어요. 비과세 한도 100만 원이 남은 거예요. 이럴 때는 연장해서 계속 굴리는 게 나아요. 남은 비과세 한도 100만 원을 채울 수 있으니까요.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자가 될 가능성이 있는 분들도 연장이 유리해요. 금융소득이 뭐냐면요. 이자랑 배당을 합친 거예요. 예금이자, 주식 배당, 채권이자 이런 거 다 합쳐서 연간 2천만 원 넘으면 종합과세 대상이 돼요. 다른 소득이랑 합쳐서 누진세율로 세금 매겨요. 세율이 확 올라가요. 근데 ISA 안에 있으면 분리과세로 끝나요. 9.9% 내고 끝이에요. 종합과세 안 돼요. 그래서 금융소득 많은 분들은 연장해서 ISA 안에 묶어두는 게 유리해요. 해지 후 재가입은요, 풍차 돌리기라고도 불러요. 비과세 한도를 다 채웠으면 이 전략이 좋아요. 생각해보세요. 3년 동안 투자 잘해서 200만 원 비과세 한도 다 썼어요. 더 벌면 이제 9.9% 세금 내야 해요. 물론 일반 계좌보다는 낫지만 비과세가 더 좋잖아요. 그럴 바에야 해지하고 새로 ISA 만드는 거예요. 새로 만들면 비과세 한도가 리셋돼요. 다시 200만 원 비과세 받을 수 있어요. 물론 새 ISA도 3년 채워야 돼요. 의무기간이 또 시작되는 거죠. 근데 비과세 한도를 새로 받을 수 있으니까 장기적으로 유리해요. 이걸 풍차 돌리듯이 계속 하는 거예요. 3년마다 해지하고 새로 만들고 비과세 한도를 계속 리셋하는 전략이에요. 계산해 볼게요. 3년마다 200만 원 비과세 받으면 그 15년이면 5번이니까 1000만 원 비과세예요.
1000만 원에 세금 15.4%면 154만 원 이하예요. 150만 원 넘게 아끼는 거예요. 마지막 연금 계좌 전환이에요. 이게 제일 강력해요. 강력 추천이에요. ISA 망이 되면 돈을 연금저축이나 IRP로 옮길 수 있어요. 연금저축은 아시죠? 개인이 노후 준비하려고 드는 연금이에요. IRP는 개인형 퇴직연금이에요. 이게 왜 좋으냐면요. 추가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어요. 세금을 또 깎아줘요. 전환한 금액의 10%를 최대 300만 원까지 세액공제해줘요. 계산해 볼게요. ISA에서 3천만 원 굴렸어요. 원금이든 수익이든 합쳐서 3천만 원이에요. 이걸 연금저축으로 옮기면요. 3천만 원에 10%, 300만 원 세액공제예요. 세액공제가 뭐냐면요. 내야 할 세금에서 그만큼 빼주는 거예요. 연말정산할 때요. 300만 원 세액공제면 세금을 300만 원 덜 내는 거예요. 이건 진짜 큰 혜택이에요. 현금으로 300만 원 받는 거랑 똑같아요. ISA에서 세금 혜택 받고 연금 계좌로 옮겨서 또 세액공제 받고 두 번 혜택 받는 거예요. 이중 콤보예요. 노후 준비하시는 분들한테는 이게 최강 조합이에요. ISA로 굴리다가 만기 되면 연금저축으로 넘기고 새 ISA 만들어서 또 굴리고 만기 되면 또 연금저축으로 넘기고 이걸 반복하는 거예요. 3년마다 최대 300만 원 세액공제 받을 수 있어요. 15년이면 1,500만 원이에요. 세금 1,500만 원 덜 내는 거예요. 엄청나죠? 정리해 볼게요. ISA는 세금 깎아주는 특별한 통장이에요. 200만 원까지 세금 제로, 그 이상은 낮은 세율 9.9% 적용, 손익통상까지 해줘요. 국내 주식은 원래 비과세니까 ISA에서 살 필요는 없어요. S&P 500 같은 해외 ETF를 ISA에서 사야 절세 효과가 극대화돼요. 계좌 개설할 때 중개형으로 하고 만기는 최대한 길게 잡으세요. 중도 인출은 가능하지만 납입한도 복구 안 되니까 웬만하면 빼지 마세요. 3년 후에는 상황에 따라 선택하세요. 비과세 한도 남았으면 연장, 다 채웠으면 해지 후 재가입으로 풍차 돌리기. 노후 준비 중이면 연금 계좌 전환이 강력 추천이에요. 당장 실행하세요. 미루지 마세요. 오늘 증권사 앱 깔고 중개형 ISA 개설하세요. 10분이면 돼요. 신분증이랑 휴대폰만 있으면 돼요. 그리고 본인 여력에 맞게 S&P 500 ETF 자동 매수 설정하세요. 매달 10만 원이든 50만 원이든 100만 원이든 상관없어요. 금액은 중요하지 않아요. 시작하는 게 중요해요. 3년 뒤에 수십만 원 아끼고 있을지 그냥 세금 다 내고 있을지는 오늘 결정에 달렸습니다. 여러분은 ISA 쓰고 계세요? 아니면 아직 일반 계좌만 쓰세요? 댓글로 남겨주세요. 궁금한 점도 물어봐 주시면 답변 드릴게요.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려요. 알림 설정까지 해두시면 절세와 투자에 도움되는 콘텐츠 놓치지 않고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또 중요한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